네, 반갑습니다. 사경원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사회조사 분석사 2급 이론 배치 분산 문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쿨 코리아 매스와 관련된 문제풀이로서 해당되는 가설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그 다음에 차이가 있다면 사후 검정은 어떻게 해야 될 건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4번 한번 살펴보시죠. 우선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업 만족도에 보통 이하의 응답자만 선택하여 성적의 평균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검정을 하고자 한다. 그리고 유의수준 0.05 범위라고 이렇게 나오긴 하네요. 자, 그런데 우선 핵심을 말씀드리면 학업 만족도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적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학업 만족도는 주어진 것이 앞에 코드북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5가지의 척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죠. 그렇다면 해당하는 곳이 이거는 양적인 척도로 볼 거냐 질적인 척도로 볼 거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되는 스코어는 최종 점수기 때문에 양적인 자료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런데 해당되는 아래의 표를 보시게 되면 학업 만족도별로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의 N수, 평균을 구하라고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집단 간, 집단 내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론 배치 분산 분석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다시 한번요. 학업 만족도의 응답자만 선택하여 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학업 만족도를 평균으로 보지 않고 양적인 자료로 보지 않고 질적인 자료로 단순하게 기준자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성적 평균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알고자 하는 것은 다시 한번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알고자 하는 것은 종속 변수가 되겠죠. 최종적으로 알고자 하는 종속 변수는 스코어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평균을 알아보는 거죠. 평균의 차이가 있느냐라고 나오죠. 자, 핵심은 평균의 차이가 있느냐라고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평균 차이 검정이 되겠죠. 이건 다시 한번 보라고요. 평균 차이 검정이 됩니다. 이제 평균 차이 검정을 하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평균 차이 검정에서는 T 검정이라고 해서 독립표본 T 검정, 그 다음에 대응 표본 T 검정, 그 다음에 분산 분석이라는 것으로 크게 분산 분석. 자, 분산 분석에서도 이론 배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원 배치라는 것이 나타나고 됩니다. 자, 우선은 이론 배치까지만 설명드릴게요. 자, 독립표본과 는 대응표본과 다르게 두 개의 집단 간의 평균 차이 검정이죠. 뭐라고요? 남자와 여자의 연봉의 평균의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그냥 차이가 아니라 평균 차이가 되는 거고요. 대응표본은 사전하고 사후, 다시 말하고 사전하고 사후인데 일반적으로 사후에서 사전을 뺍니다. 사후에서 사전을 빼서 그 차이가 0에 가깝냐, 0에 가깝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을 우리는 대응표본 T 검정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현재 독립표본 T 검정은 두 가지 속성만 본다 그랬습니다. 두 가지 이상의 속성 간의 차이를 보기 위해서 우리는 이론 배치 분산 분석을 실시하게 됩니다. 자, 독립표본입니다. 독립변수입니다. 독립변수에서는 현재 학업 만족도가 나와서 SA라고 결정되어 있고요. 근데 현재 원래는 5개의 속성이죠. 그런데 보통 이하로만 선정하자. 그러면 어떤 속성들이 있을까요? 속성들이 보통, 그 다음에 살펴봐야 돼요. 보통 이하니까요. 보통 이하니까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이렇게
세 가지 집단만 가지고 분석을 하라는 뜻이죠. 5가지 속성별로도 분석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고요. 5가지의 속성들도 분석이 가능한데 여기서 원하는 거는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즉 3가지만 선정을 해서 분석을 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매우 만족과 보통만 선택하겠다라고 가정하시면 독립표본 T검정이 되겠죠. 2개의 집단이니까요. 그러면 1과 3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2, 3, 4를 선택하겠다. 그러면 이런 배치 분산 분석이 되겠죠. 2번, 3번, 5번을 선택해도 2개 이상이 되니까요. 그러면 이런 배치 분산 분석을 실시하시는 겁니다. 자, 스코어의 평균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를 살펴보는 겁니다. 자, 그러시면 구체적으로 해당되는 문제를 살펴보죠. 그럼 기술 통계를 구하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우선 간단한 기술 통계부터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번 풀이까지 되셨는데 요거를 4번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는 4번 풀이라고 놓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시고 여기를 보니까 단 4번에 한정한다라고 나오시면은 보통 이하 응답자만 선정한다는 것은 4번에서만 선정하라는 거죠. 다시 뭐라고요? 4번에서만 선정하라는 거네요. 이 뜻은 뭐냐면 5번부터는 다시 학업 만족도를 전체 1번부터 5번 응답자를 모두 다 선택을 해서 분석을 하라는 의미로 받아보시면 되시겠네요. 자, 그러시면 원본 자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4번으로 풀이를 놔뒀고요. 제가 SA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할 건데 SA의 집단이 현재 5개의 집단으로 속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보통 이하만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3번, 4번, 5번 응답자만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됩니다. 자, 변수 보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드려 볼게요. SA가 나오시게 되면 제가 3번, 4번, 5번 응답자만 선택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려면 여러 가지 분석 방법이 있는데 이제 결측값으로 아예 대상을 변경하는 방법이 있겠죠. 뭐라고요? 대상을 아예 다른 걸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래서 1번하고 2번을 결측값으로 지정을 해버리면 3번, 4번, 5번 집단에 대한 결과치만 가지고 분석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6개 중에 3개를 선택해야 된다. 6개 중에 3개를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 해당되는 1번부터 3번 그리고 9 이렇게 한 번 더 선택을 해 주셔야 되겠죠. 네. 해당되는 4번, 5번, 6번을 선택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 부분을 제외하고 하실 수가 있게 되겠네요. 근데 현재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3번, 4번, 5번 응답자를 선택해서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9는 무응답이 되겠죠. 그래서 9 빼고 1번과 2번을 결측값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한번 기술 통계를 한번 구해 보실 건데 간단하게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SA만 다시 한번 분석해 볼게요. 과연 분리가 됐는지 한번 볼까요? 기술 통계량 빈도 분석 그리고 해당되는 SA만 잠깐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번, 4번, 5번 응답자만 선택되고 1번과 2번 응답자가 아예 제외가 되는 기법을 이렇게 사용하시게 되면 보다 효율적으로 분석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이처럼 결측값을 지정했다가 제외하는 방법을 사용하시게 되면 보다 원활하게 분석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시면 해당되는 성적에 대해서 기술 통계량을 한번 구해 보실 건데 이 N과 평균 표준 편차, 평균의 표준 오차 같은 경우는 2가지 방법으로 산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해당되는 평균 비교라는 방법을 쓰거나 그다음에 분산 분석에서도 얘가 나오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분산 분석표에서 나오는지 한번 결과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분석에 가셔서 평균 비교에 해당되는 이런 배치 분산 분석. 따라서 분석에 가셔서 해당되는 평균 비교에 이런 배치 분산 분석 놓으시고 독립 변수에서는 학업 만족도 부분인데 3번, 4번, 5번 집단의 결과치만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스코어가 되겠죠. 스코어를
투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해당되는 옵션을 한번 보시게 되면 기술 통계량이라는 것을 산출하게 됩니다. 다시 뭐라고요? 기술 통계라는 것을 산출을 하게 됩니다. 계속 누르고 해당 부분을 그냥 간단하게 확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럼 기술 통계량이 산출이 되네요. 그러면 해당되는 N수,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등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표준 오차가 표준화 오차 SE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최대 최소값을 다음과 같이럼 산출하실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보니까 분산 분석표까지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산출되고 있음을 보실 수가 있게 되겠네요. 자, 이와 같은 기술 통계량의 결과치를 딱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분산 분석을 선택하실 수가 있게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해당되는 소수점을 좀 정리해 볼까요? 소수점을 정리하실 텐데요. 더블 클릭, 해당되는 영역, 여기만 선택하시면 되겠죠. 마우스 우클릭, 셀 특성, 성식 값에서 숫자, 그 다음에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만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럼 소수점 셋째 자리의 결과치를 산출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같은 결과치가 나오셨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명수, 평균, 표준 편차, 평균의 표준 오차를 여기 있는 값으로 그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을 살펴보죠. 두 번째 방법은 평균 비교라는 분석 방법을 한번 써볼 건데요. 분석에서 평균 비교해서 평균 분석으로 진행할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아까 전 독립 변수는 제가 학업 만족도를 넣을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스코어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옵션을 누르시게 되면 평균, 케이수, 표준 편차, 평균의 표준 오차,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첨도나 외도를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 합계의 퍼센트, 전체 n의 퍼센트, 이런 것들도 산출하실 수가 있게 되네요. 그래서 해당되는 부분에서 전체 합계의 퍼센트, 이런 것들을 구하고자 한다면 평균 비교를 사용하셔야지만 이 결과치를 산출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해당되는 N수와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같은 경우는 원래 계산했었던 내용들하고 동일하게 나오시니까 이 결과를 한번 우선은 분산 분석표로 작성을 해보시고 추가적인 기술 통계량이 필요하다. 그러면 평균 비교를 작성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여기다가 답안을 작성해 볼게요. 자, 다음과 처럼 답안을 작성을 했습니다. 이 답안 작성하는 게 좀 힘드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선은 연필로 우선 작성을 하시고, 앞에서부터 다시 한번 풀이를 해봅니다. 다시 한번 풀이를 하셔서 값이 똑같다 그러면 그 이후로 검정색 볼펜으로 작성하시고 깨끗하게 지우개로 지우고 나가시면 되시겠습니다. 왜냐하면 가급적 연필로 작성하신 다음에 깨끗하게 지우시는 게 나중에 좀 속 편하게 진행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검정하고자 하는 가설을 쓰시오라고 나오시는데요. 여기에서는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학업 만족도의 보통 이하의 응답자들은 성적의 평균의 차이가 없다가 되겠죠. 이에 반해서 대립가설은 학업 만족도의 보통 이하의 응답자는 간에는 성적 평균 차이가 있다가 될 것입니다. 근데 최소한이라는 문구가 하나가 더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겠죠. 자, 우선 먼저 기무가설부터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학업 만족도의 학업 만족도의 보통 이하의 응답자별 성적의 평균엔 차이가 없다. 이게 대립가설이 될 거고요. 차이가 있다라고 하시게 되면 기무가 앞에 게 기무가설, 뒤에 게 대립가설이 됩니다. 그런데 분산 독립표본 T검정에는 이렇게 나오지만은 분산 분석에서는 최소한이라는 문구가 하나가 들어가야 됩니다. 최소한 하나의 응답 학업 만족도의 보통 이하의 응답자별 성적의 평균의 차이가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H1이 됩니다. 분산 분석에서는 이 문구가 매우 중요합니다. 최소한 하나 혹은 적어도라는 문구를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기무가설을 수식으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처럼 현재 3개의 속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뮤1, 뮤2, 뮤3는 같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분산 분석은 해당되는 통계적으로 수식이 대립가설을 작성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뭐냐면 최소한 하나가 달라야 된다는 거거든요. 다시 뭐라고요? 최소한 하나는 달라야 되기 때문에 해당 부분이 좀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수식으로 표현하기는 조금 대립가설은 표현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점을 말씀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not h 제로 이렇게 표현하는 책들도 있는데 이게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온갖 방법 해봤는데 마땅한 방법이 없으면 이게 아니니까요. 여기에도 다르고 전체 다를 수도 있고요. 최소한 하나는 달라야 되니까. 그러니까 해당 부분이 not h 제로다라고 보시면은 최소한 하나는 틀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겠네요. 이것이 기무가설과 대립가설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분산분석표를 작성하라고 나오시는데 제가 아까 전에 분산분석 결과를 가지고 이 보고서 결과치를 산출을 했습니다. 요게 아니군요. 요게 아니군요. 분산분석 결과치를 산출했습니다.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값이 나타나고 있고요. 제가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만 표현하겠습니다. 다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형식값, 그쵸? 형식값에서 숫자 셋째 자리로 통일하겠습니다. 네, 이 자료를 가지고 답안을 작성해 보실 건데 집단 간, 집단 내라고 나올 거예요. 다시요. 집단 간, 집단 내 전체라고 놓고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과처럼 평균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기 위해서 다음과처럼 결과치를 집단 간, 집단 내 전체를 놓고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 확률값을 다음과처럼 산출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검정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검정 결과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 학업 만족도 SA의 보통 이하의 응답자별 성적의 평균 차이 검정 실시 결과, 검정 실시 결과라고 나와야 됐네요. 네, 실시 결과, 검정 통계량, F는 56.424, 여기 나오시는 거 그대로 작성하시면 되고요. 유의 확률 0.000으로, 유의 수준 0.0보다 작음으로, 기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다. 따라서 최소한 하나의 SA 보통 이하의 응답자별 성적이죠, 성적. 성적의 평균에는 차이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자유도라는 것은 왜 두 개냐면 세 개의 속성이 있었는데 두 개로 마이너스 1이니까 두 개의 집단으로 자유도가 계산이 되시는 거고요. 해당되는 다 아시는 것처럼 요걸 더하면 최종적으로 결과치가 나타난다는 점 다시 말씀드리고, 나누면 해당 부분 제곱합을 자유도로 나누면 평균제곱, 요거 나누면 자유도로 나누면 평균제곱, 요를 또 나누게 되면 F값이 나타난다는 것은 사회통계 때 기본적으로 배우셨던 내용이실 겁니다. 근데 이런 공식은 그렇게 아실 필요는 없어요. 작업형에서는 그렇게까지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필기에서는 조금 알고 가셔야 된다는 부분이죠. 자, 해당되는 부분에 평균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최소한 하나의 집단에서는 차이가 있대. 그러면 어느 집단에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지 판단을 한번 해보실 수 있어야 되겠죠. 과연 보통만 작을 것이, 평균을 볼게요. 평균을 보면 보통만 작고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이 높은 것인지, 아니면 다 다른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독립표본 T검정인 경우는 두 개만 나타났기 때문에 차이가 있대. 그러면 요게 상대적으로 낮은 거죠.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은 거고요.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겁니다. 그런데 분산 분석은 최소한 3개 이상 집단이기 때문에 어떠한 집단의 차이가 있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판단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등분상 가정 검정을 또 한번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등분상 가정 검정을 또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네, 해당하는 부분을 제가 이 분산 분석 결과치 내용을 하나 조금 더 수정을 했습니다. 집단 간 분산은 동일하다라는 전제 조건을 더 추가를 했으니까 분산 분석에서의 분산의 동질성은 크게 고민하지 않고 분석을 하셔도 되실 것 같아요. 네, 현재까지 사회조사 분석사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통계학과 학부 과정에서도 분산 분석에서의 등분산이 아닐 경우, 즉 이분산일 경우 분석하는 기법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등분산이라고 가정하시고 분석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만약에 등분산이 아닐 경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도 설명 좀 드려볼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기무가설이 기각이 됐다면 성적에 차이가 있는지 셰프라는 다중비교를 통해서 유의미한 변수, 좀 차이가 있는 변수에 대해서 해당 부분 표기를 하고 해석을 하라는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보죠. 다시 한번 이런 배치 분산 분석 다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분석에 가셔서 해당되는 부분에서 평균 비교, 그 다음에 이런 배치 분산 분석이 됩니다. 여기서 해당되는 사후 분석을 실시할 건데 주어진 것은 기본적으로 셰프가 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는다면 어떤 방법을 하라라고 명확하게 주어지실 겁니다. 근데 이 방법은 거의 출제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넷 해당되는 T3라는 방법을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할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사후 분석에서 유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다시 한번 유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명확하게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선택해 주셔야 돼요. 0.1인지 0.05인지 0.01인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계속합니다. 그리고 옵션에서 분산의 동질성 검정도 선택을 해볼게요. 기술 통계량 분산의 동질성 부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술 통계, 그 다음에 분산의 동질성, 그 다음에 분산 분석 결과, 다중비교, 그 다음에 동질성 부분 집합까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술 통계량은 아까와 같이처럼 산출이 되셨고 소수점 정리하시면 되고요. 분산의 동질성 검정을 해봅니다. 평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시는데 얘를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 해당 부분에 이렇게 클릭을 하시게 되면 자세한 숫자까지 소수점이 나타나시니까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0.05보다 크니까 기무가설을 채택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기무가설은 등분산이다. 대립가설은 등분산이 아니다라고 나올까? 최소한 하나는 등분산이 아니다라니까요. 0.05보다 크므로 기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것은 다 이 변수 간의 분산은 다 동일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해당되는 분산 분석 결과에서도 0.000이니까 기무가설을 기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최소한 하나는 집단 간의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느 집단에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후 검정을 실시하게 됩니다. 근데 더넷 같은 경우에는 등분산이 아닐 경우에만 설명드리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문제에서 주어집니다. 셰프라는 방법을 선택이 되고 있고요. 동일한 집단 부분에서도 이런 식으로 선택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사회조사 분석사에서는 이 방법을 다중비교에서는 요 방법을 설명하는 게 좋고요. 요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편한 부분인데 앞부분의 다중비교 결과와 동질적인 부분 집단을 구성하는 것이 결과치가 조금 다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한번 보시면 보통이라는 것을 보시게 되면 기준으로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을 선택을 했죠. 제가 엑셀로 봐드릴게요. 자, 엑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보통이라고 놓고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을 보시면 유의 확률 값이 0.000입니다. 그러면 보통과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 간에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근데 어느 집단이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라면
평균을 보셔야 되는데 보통이라는 집단이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하고는 차이가 있다. 차이가 있다는 건데 해당되는 보통이 상대적으로도 유의미하게 작다는 것을 설명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불만족입니다. 불만족은 보통하고 당연히 아까 전에 차이가 있었고요. 하지만 매우 불만족하고는 차이가 나지 않는다. 0.05보다 매우 크니까요. 매우 불만족 역시 보통하고는 차이가 나고 있고요. 매우 불만족과 불만족과는 차이가 나지 않음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보통이 하나의 집단, 그 다음에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이 또 다른 집단으로 구분되는데 서로 간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 평균 간의 차이가 있는데 아무래도 보통이라는 곳의 평균이 이 집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죠. 매우 작습니다. 그래서 유의미하게 작은 집단이 1집단, 즉 보통이 속하는 집단이 되겠습니다. 자, 얘를 보다 손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보통은 1집단에만 속하죠. 다시 1집단에는 뭐가 속한가요? 그렇죠. 값이 작성되어 있는 보통만 속하는 거고요. 2집단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의 집단이 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1과 2는 명확하게 분리가 됩니다. 다시 1과 2집단은 명확하게 분리가 되는데 해당되는 평균의 값을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되세요? 그렇죠. 2집단에 비해서 1집단이 작기 때문에 1집단이 2집단에 비해서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게 평균이 작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시겠죠. 네. 근데 이렇게 나타날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 1집단은 보통과 불만족에 속하고 2집단은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에 속한다. 근데 1집단이 2집단 전반적으로 아래쪽이 숫자가 낮은 집단일수록 평균이 작습니다. 그래서 1집단이 2집단에 비해서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게 1집단이 작은 거죠. 1집단이 가장 작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고요. 근데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타나면 1집단은 보통, 2집단은 불만족, 3집단은 매우 불만족의 집단에 속하고 각각의 모든 집단 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1집단은 보통, 2집단은 불만족, 3집단은 매우 불만족. 근데 각각의 평균의 차이가 나타나니까 이쪽부터 천천히요. 이쪽이 가장 낮은 집단, 다음의 순서대로 살펴보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 현재에서는 이렇게 나타나지 않고 1과 2로만 구성되고 있으므로 보통의 집단만 가장 낮은 집단이라고 판단하실 수 있게 되겠네요. 자, 근데 일반적으로 셰프로 요 다중비교로 보시는 게 맞고요. 이거는 좀 이해 정도가 가시적으로 좀 보기 쉽게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요게 뭐냐 하면은 여기 집단 간의 차이거든요. 여기 집단 간의 차이를 P값으로 표현하게 되는데 0.05보다 크니까 이 집단 간에는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이고요. 당연히 혼자니까 유효확률이 1로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는 0.335로 나오는데 다중비교 안에서는 0.479로 나오기 때문에 통계적인 분석 기법이 조금 다릅니다. 여기 나오시는 사후 검정과 해당된 동질적인 부분 집단을 만드는 방법이 조금 다르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립니다. 특히 N수가 너무 작아서 그래요. 매우 불만족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더넷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등분산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를 말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해당되는 보통은 둘 다 차이가 있고요. 불만족에서도 보통에만 차이가 있고 매우 불만족은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에서는 유의미한 변수, 그 차이가 있는 집단만 표기를 해야 되죠. 다시요. 차이가 있는 집단만 표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럼 차이가 있는 집단, 보통은 불만족하고 매우 불만족의 차이가 나니까요. 다시 보통은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의 차이가 나니까 차이가 있는 집단은 이렇게 표기를 하는 거고요. 만약에 차이가 나지 않고 동일한 집단에 표기를 해라 라고 나시면 해당 부분은 이렇게 표기를 하시면 됩니다. 현재 얘는 동일한 집단일 경우는 이렇게 표기를 하는 거고요. 현재 차이가 나는 집단이니까 다시 차이가 나는 집단이니까 이렇게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러시면
해석을 제가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천천히요. 학업 만족도의 보통 이하의 응답자 성적 간의 평균 차이 검정 결과 사후 검정 CC죠. 네. 1집단은 보통이 속하고요. 2집단은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이 속하며 통계학적으로 1집단이 보시는 것처럼 1집단이 2집단에 비해서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1집단이 유의미하게 낮다라고 판단하실 수가 있게 되겠네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내용들은 사후 검정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통이란 집단이 매우 불만과 불만족 집단에 비해서 코리아 성적의 점수가 평균적으로 유의미하게 낮다라고 해석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 분산 분석표가 0.05보다 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얘가 사후 검정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0.05보다 큰 경우가 나타난다면 이와 같이럼 답변을 쓰시면 됩니다. 보통 이하의 평균 차이 검정 CC 결과 F는 어떻고 유의 확률은 어떤데 유의 수준 0.05보다 크므로 기물가설을 기각할 수 없어서 사후 검정을 실수할 수 없다라는 결과로 도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0.05보다 큰 경우 출제가 된 적이 한 번인가 두 번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리실 필요는 없다. 근데 해당한 부분은 차이가 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이처럼 사후 검정을 실시할 수 없다는 말을 명확하게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사회조사 분석사 2급 해당되는 이런 배치 분산 분석이 무엇인지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 말씀 좀 드려봤고요. 가설 설정, 해석하기, 사후 검정, 그 다음에 등분산 가정 검정까지도 자세하게 설명 좀 드려봤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요. 다음 기회에 계속적으로 문제풀이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경환이었습니다.